안녕하십니까. 도로고 읽어주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늘은 밀양 분청사기 도유지 발굴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은 경남에 위치해 있고요. 부산, 양산, 김해, 창원, 진해, 웅천, 그리고 밀양 가장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보이고 또 인기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보았어요. 자, 먼저 큰 이미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병, 종자, 발, 접시가 있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문양, 자, 사발과 접시, 낯이 익은 문양들이 많이 보이죠. 회청사기류, 이제 분을 바르지 않은 기물을 말합니다. 밀양의 옛 지도의 모습이고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물이 가장 많았을까? 역시 접시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종자가 많았고, 그 다음 발, 이런 순서입니다. 접시가 제일 많고요. 이렇게 종지, 종자, 종재라고 나와 있고요. 발, 이런 순서로 희소성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페이지,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개수도 중요하지만 문양을 주로 보았어요. 문양을 보았는데, 자, 예를 들어 인화, 뭐 승련문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으로 나뉘는데 내부는 이제 비슷하고 외벽이 귀알식으로 단순화된 것과 안과 밖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고급지게 만들어진 것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아무래도 고급지게 만들어진 게 더 적겠죠. 예. 그리고 귀알층이 더 훨씬 더 많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인화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 좀 덜 들어가고 여백의 미가 있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커요. 그리고 인화 들어간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귀알친 걸 더 좋아하기도 해요. 자, 보시죠. 귀알친 기물 같은 경우에는 안팎으로 다 들어간 경우는 조금 드물고 안쪽만 넣고 바깥쪽은 안 낸 게 좀 대다수였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 내용은 뭐 개수가 워낙 조금밖에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가 좀 약하다고 보고요. 회청사기로 분류되는 분이 발리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발이 전혀 안 나왔고 대부분 접시와 종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 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웅천이라고 하는 데의 기물과 좀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몇 점 나오지 않은 주병 한 점 보도록 할게요. 느낌은 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제 주병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못 그리겠다. 자, 뭐 이렇다고 봐야 될까요? 최대 중심이 하단부에 있잖아요. 최대 지름이.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전라도 쪽에서 봤던 기물들은 약간 위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죠. 살짝 위에 있었는데 좀 축 가라앉았다. 이거는 사실 연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는 있지만 지역의 특색도 있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여기만 봤을 때는 군만 봤을 때는 뭐 무안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도 굉장히 귀하죠. 호가 굉장히 귀한 기물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호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20년 5월 7일인데요. 저는 유튜브로 경매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걸 보면 호는 선도가 좀 떨어지는데 사실상 아주 귀한 기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값어치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이게 쭉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주병이나 호가 좀 가격이 저렴하다 생각이 들면 소장하고 계시면 분명히 해뜰 날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희소하니까요. 접시나 사발은 사실 많습니다. 계속 보셨잖아요. 자, 대표적인 이제 밀양 접시인데요. 야, 사실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밀양과 웅천 비교샷이라고 해서 올렸어요. 근데 얼추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가지고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 다음 편으로는 웅천도 올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조금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두 편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웅천이랑은 정확하게 비교를 안 해봤지만 이 굽지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이제 4.5 이상 그리고 5cm 전후로 봐야겠죠. 이렇게 5.23 정도 사이에 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수백 개의 기물을 다 봤는데 접시도 발도 다 요 안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런 기물도 있습니다. 사발, 완도 하나 있고요. 좀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게 이런 종자이고요. 자, 여기 적용을 제가 일부러 다 캡처해 놨어요. 제경이 4.7, 4.7, 7.4, 구경은 13.6, 10.6. 보시면 일단 도안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화가 들어갔죠. 인화가 들어가면은 보통 굽이 수직굽이 좀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현재 이제 죽절굽이 가장 많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수직굽이 가장 적고 가장 고급품으로 만들었다고도 나와 있는데 선호도는 죽절굽으로 된 또 더 빠르고 쉽게 만든 귀할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하면 분명 인화가 들어가고 굽에도 도장이 찍힌 건 앞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일남이지만 그래도 기물들에 대한 가격 금액을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게 더 희소한 건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특이한 접시들이 나왔는데 적용 굽은 4.1 좀 작은 편이죠. 동그라미랑 선문, 승려문이 들어간 이런 도안도 있었고요. 적용 4.6, 구경 12.1 마찬가지로 회오리 무늬. 이건 경상북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도안 같아요.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까지 요 회오리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초기 청자에 가까운 유색을 가진 그 분청사기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죠. 또 이나문 들어가고 끝에는 초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고급품으로 만든 거죠. 완제품으로 나왔을 때 이건 값어치가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또 있습니다. 구연부는 살짝 위로 올라갔네요. 9분 4.4. 자, 회청자고요. 분이 안 발린 분청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지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무지분청사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런 쪽 취향입니다. 또 굉장히 납작한 평잔이라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거나 접시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형인데 이런 이쁜 기형도 나왔었네요.
상태 이렇게 해서 위로 쏙 빠지고요. 앞전과 마찬가지 사진이고요. 자, 이나문이 들어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수직굽입니다. 이게 굽이 수직으로 서 있고요. 굽에도 이나문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최고급으로 쳐요. 거의 관납하던, 글씨까지 적혀 있죠. 관납하던 최고급 수준의 분청사기를 만들었을 때 썼던 기법입니다. 굽에 인화가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이에요. 자, 이런 친구 계속 보았죠. 자, 피부에 점점점 철 점박이 이렇게 있는데 윗면만 봤을 때는 웅천이랑 비슷해요. 제가 다음 편으로 웅천을 빨리 준비해 볼 테니까요. 거기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또 접시인데요. 이런 것도 있었네요. 자, 귀할문이 들어가 있는 접시입니다. 구연분은 13에 5.8. 귀할 접시. 승염, 성감, 선상감이 들어가 있는 귀할 접시고요.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게 이 귀할이에요. 귀할 한 줄 들어가고 바깥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근데 생김새 굉장히 잘생겼네요. 말차 마시고 싶게 생겼습니다. 자, 또 있죠. 약간 붉게 나온 환원이 안 들어가고 산화가 잠깐 들어간 것 같아요. 9분 4.5에 구경이 17.8. 구연부는 외반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몰려서 사용하기도 좋게 생겼습니다. 자사발로도. 접시들도 외반된 게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거 좀 자주 보이죠? 적용 5.6. 자, 인화 들어가고 선문, 승연문, 초문 그 위에 분을 발랐고요. 가장 흔한 기형이고요. 자, 요 기물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참 멋있게 생겨가지고 제가 캡처해놨습니다. 이 라인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생겼었겠죠. 안쪽 귀할 맛도 재밌고요. 자, 흔히 볼 수 있는 접시. 자, 이 찌그리도 간혹 보이죠. 찌그리는 가마에서 열을 많이 받아서 옆에 애들이 무너지면서 찌그러든 겁니다. 다 폐기물이죠.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갈색, 가래색, 녹갈색, 녹청색, 녹황색, 진회색, 회색, 회녹색, 회청색, 그리고 초벌했을 때 색깔이고요. 이제 받침 흔적이 좀 다양해요. 내저면, 그러니까 안쪽을 말하는 거죠. 테토 비집눈 받침, 그리고 네아토 비즘 받침, 네아토 모래 비즘 받침이 있고요. 폭에는 위쪽 면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접지면, 바닥면을 말하는데 똑같이 테토 비즘, 네아토 비즘, 네아토 모래 비즘이 있고요. 네아토 테토 비즘이 있고요. 또 가는 모래 비즘이 있고요. 가는 모래 받침이 있고요. 모래 받침이 있고요. 굵은 모래 받침이 있습니다. 자, 가는 모래, 네아토, 테토, 비즘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하단부에 있는 기물들의 굽의 형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포개는 건 그 위로 쌓을 때는 테토비즘, 네아토비즘, 네아토 모래비즘밖에 없었을 것이고 최하단부는 이렇게 다양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굵은 모래 받침인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굵은 모래 받침이 받쳐져 있으면 우리가 흔히 계룡산이랑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쪽을 봤는데 이런 식의 받침 흔적이 있다. 그러면 계룡산은 일단 아니구나. 계룡산은 안쪽과 외부를 다 똑같이 굵은 모래 받침을 했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 안쪽은 이랬다는 것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굽의 형태. 가장 고급품 만드는 게 수직굽이었고요. 가장 많았던 게 죽절굽, 그리고 오목굽, 넓은 굽, 평굽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토가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분까지 돼 있어요. 정선된 테토. 뭐 정선됐다는 것 자체가 아주 고운 거로 되어 있어서 이런 기물들이 다 수직곱을 해가지고 이나 팡팡팡팡 찍고 뭐 글씨 적었겠죠. 정선된 테토 새살입 소량 모르겠어요. 이런 건 일반적인 테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것만 그랬을 것 같아요. 색깔부터가 아주 색깔이 발색이 좋죠. 청자빛깔 마냥. 나머지는 그냥 이남은 뭐 귀할 뭐 귀할 인화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 얼핏만 봐도 그러네요. 자, 오늘도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도 웅천 제가 한번 준비하면서 또 밀양이랑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